AI 디지털 도구로 만드는 학생 주도 탐구 수업. 이 강좌는 아이비의 10가지 학습 자상을 하나씩 만나며 학생이 스스로 탐구하는 수업을 AI 도구로 설계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활용하는 도구들은 다음 링크에 패들렛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AI 디지털 도구로 만드는 학생 주도 탐구 수업. 오늘 만나볼 세 번째 학습 자상은 균형 잡힌 사람입니다. 우리 반 학생들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 짐작되시나요? 그리고 그 시간을 줄이라고 말하는 것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육은 무엇일까요? 1강에서 질문을 던지고 2강에서 원칙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그 원칙을 학생 생활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비의 세 번째 학습 자상, 균형 잡힌 사람은 지적, 신체적, 정서적 균형이 자신과 타인의 웰빙에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쓰는 수업을 하는 교사일수록 이 균형을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학생이 자기 시간을 스스로 설계하고 점검하는 ATL 중 자기관리 능력을 길러주는 수업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스크린타임 제한은 어른이 학생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아이비가 말하는 균형은 학생이 자기 삶을 설계하는 능력입니다. 두 가지가 조금 다르죠. 몇 시간 썼니? 이게 아니라 네 하루를 어떻게 나누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서 주도권을 학생에게 넘겨줍니다. 오늘의 설계 프레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신의 스마트 기기 사용 습관을 돌아봅니다. 두 번째로 자신에게 맞는 학습, 운동, 휴식, 놀이의 배분을 설계합니다. 세 번째로 루틴을 실행하고 돌아보고 개선합니다. 이 과정에 필요한 문서들은 클로드 코워크로 만듭니다. 클로드 코워크는 입력된 컨텍스트를 바탕으로 설문지, 주간 플래너, 체크리스트 등 다양한 문서를 일관된 느낌으로 만들 수 있는 도구입니다. 우리 반 상황을 반영한 맞춤 서식을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학생이 아니라 교사가 다루는 도구입니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교사가 서식을 완성해 두고 수업 중에는 학생이 그 빈틈을 채웁니다. 수업 후에는 학생의 결과물을 업로드하여 분석하고 피드백을 생성합니다. 클로드 코워크는 유료 계정을 구독하고 데스크탑 앱을 설치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웹으로 클로드 채팅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코워크를 써야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코워크는 컴퓨터의 로컬 파일에 접근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즉, 컴퓨터의 파일을 직접 읽거나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사가 지속적인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맞춤형 자료를 만들고 관리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반복되는 일을 자동화하고 더 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구축이 어려운 경우 무료 도구 중에서 제미나이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미나이는 드라이브, 시트, 문서 등 다양한 구글 도구와 연계하여 웹상으로도 도구 간 연결을 해서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워크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시고 제미나이로 유사하게 구현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코워크 화면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클로드 데스크톱 앱 첫 번째 초기 화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번 기능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왼쪽 사이드바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냥 우리가 웹에서 클로드를 사용하듯이 이렇게 채팅을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워크, 즉 내 컴퓨터의 로컬 폴더에 접근해서 이제 파일을 읽거나 쓰는 이런 것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작업을 함에 있어서 제 컴퓨터에서 어떤 파일을 읽거나 쓸 때마다 승인을 받을지 안 받을지 여부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동 승인이면 아무래도 좀 귀찮은 면은 있겠지만 제 정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은 될 거고요. 건너뛰기는 가장 편리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있는 이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렇게 자동 승인으로 하면은 확실히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모델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일상적으로는 소네트를 이용합니다.
근데 조금 더 잘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 또는 좀 더 고차원적인 분석이 필요한 이런 것들은 오프스로도 괜찮게 돌아가고요. 근데 이제 지금 최상위 모델이 페이블인데 페이블은 확실히 굉장히 잘 수행을 합니다. 좀 고차원적으로 좀 복합적인 이런 분석을 하는데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페이블은 유료 계정에게도 제공을 따로 하지 않고 쓸 때마다 요금이 청구되는 방식으로 얼마 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크게 중요하지 않은 그냥 뭐 크게 어렵지 않은 이런 작업은 소네트를 이용하는 편이고 좀 잘 나왔으면 좋겠는 작업은 오프스로 놓고 씁니다. 근데 오늘 같은 일상적인 수업 자료 생성할 때는 소네트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왼쪽에 보면 프로젝트 한번 눌러보면 제가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 지금까지 좀 중요하게 했던 작업들이 여기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아티팩트에 들어가서 뭐 또는 예정됨에서 뭐 여러 가지 클로드 코드의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크게 뭐 이용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여기서 그냥 코워크로 이용을 하는 편인데 물론 다양한 기능을 쓰면은 훨씬 좋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부분에서는 크게 복합적인 기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설정 보시면 사용량을 측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돌리다 보면은 한도가 금방 찰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일상적인 작업을 하는 데는 크게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우리가 오늘 하려는 수업을 위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폴더를 추가해 볼 건데요. 제가 그 디지털 균형 교육 관련된 폴더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폴더를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폴더 안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디지털 기기 과의존 예방교육 매뉴얼 만든 것 파일을 넣어놨고요. 또 무슨 그런 디지털 기기 이용 웰빙 이런 거에 대한 PDF까지 해서 2개 정도의 사전 자료를 넣어 두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는 설문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용 나의 하루 시간 사용 점검 설문지를 만들어 문항은 8개에서 10개 정도 스마트폰, 공부, 운동, 수면, 가족과의 시간 그 균형에 대해서 다루고 스스로 점검하는 자기평가 서술형 문항 한 2개도 포함해줘. 그리고 출력 형식을 정해야 되는데요. 그냥 뭐 워드 파일로 만들어달라 하면은 바로 인수해서 쓰실 수 있는 우리 한글 파일 같은 양식이 만들어질 거고 조금 아기자기하게 만들고 싶다 하면은 뭐 HTML이나 리액트 이런 걸로 좀 인터랙티브한 작업이 가능한 이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워드 파일로 출력해 라고 이렇게 한번 명령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작업을 시켜 놓으면 이제 여기 진행 상황에 얘가 이런 작업 순서를 정해서 쭉쭉쭉 어디까지 했는지 보여줄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것을 참고로 했는지 폴더가 들어가 있고요. 아마 여기서 이렇게 출력을 하면 이 폴더에 자동으로 저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파일의 입력과 출력이 이렇게 자동으로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게 그냥 웹상의 클로드였다면 제가 그 PDF도 넣어주면서 이렇게 시켰어야 되는데 그냥 그 기본이 될 폴더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 안에 있는 걸 알아서 읽고
또 알아서 이렇게 저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 제가 예를 들어서 플래너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반영을 한다던가 하는 것들이 제가 따로 저장하고 삭제하고 이럴 필요가 없이 알아서 여기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작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디지털 균형 같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 그 자료들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폴더 하나를 정해놓고 여기에 계속 자료를 누적한다는 전제 하에서요. 그러면 이제 얘가 만들고 있는데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거 만들고 나서는 내용을 한번 점검해보고 괜찮으면 그대로 쓰고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게 사전에 하는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일주일 동안 그걸 어떻게 균형을 위한 행동을 실천하는지 그런 거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체크리스트는 좀 예쁘게 만들어야 학생들이 좀 잘 할 것 같아서 그거는 HTML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어디까지 했는지 이렇게 쭉쭉 얘기를 해주죠. 좀 거의 다 된 모양입니다. 한번 결과물을 볼까요? 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이걸로 어느 정도 학생이 수준인지 분석을 할 수도 있고 학생이 스스로 조금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환기하는 이런 수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학생이 여기까지 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쓸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설문조사 후에 학생이 디지털 균형을 설치하는 과정을 나타낼 플래너를 만들어. 제목은 일주일 도전 디지털 균형으로 하고 요일별로 학습, 운동, 휴식, 자유시간 칸이 있고 하루 끝에 쓰는 오늘의 균형 점수와 한 줄 성찰 칸을 넣어줘. 초등학생이 쓰기 좋은 또는 쓰고 싶은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HTML 형식으로 출력해. 이렇게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명령을 한번 줘볼까요? 사실 설문지는 그냥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피드포워드를 주는 부분이고 중요한 거는 이 플래너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스스로 셀프 피드백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친구들하고 상호 피드백을 주고 받는다든지 하면서 학생이 좀 균형 잡힌 삶을 사는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실천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의 변화에 또 필요한 것 또는 앞으로 좀 이것만은 지켜야겠다 하는 최소한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균형 잡힌 사람으로 나아가는 어떤 수업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지금 디자인을 좀 하고 있네요. HTML 파일의 장점은 조금 방금 우리가 워드 형식으로 출력을 했을 때 좀 공문서적인 딱딱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그 형식상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HTML은 조금 더 자유롭게 다양한 디자인을 얘가 실행을 할 수가 있어서 좀 예쁜 게 필요하다 할 때는 저는 이렇게 만들어 보는 편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HTML 파일이 괜찮으면 그거를 뭐 이미지 형식으로 해서 출력을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그걸 넷리파이 같은 걸로 배포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쓰게 할 수도 있고 한데 한번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고 학생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좀 배부를 해줄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있으면 완성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이제 그 이후에 할 활동은 간단하게 구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데 그 이후로는 관찰된 변화라든지 아니면 좀 학급별로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찰해 가면서 사후 활동을 설계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반은 이게 큰 변화가 없어서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반은 여기서 실제로 변화들이 관찰되면서 또 몇 명의 학생들이 되게 우수한 모습으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거는 한번 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같이 설계를 하고 그 이후에는 좀 AI를 활용해서 추천을 받는다던가 아니면은 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 보고 싶다던가 하는 부분으로 자유롭게 후속 활동을 설계해 보면 다양한 더 좋은 수업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 동안은 사실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기대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기다리게 하면서도 좀 구리게 나올까 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AI를 쓸 때 기대를 별로 안 하면은 항상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좀 내가 생각하는 게 확실하고 이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목표점이 있으면은 좀 잘 실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 이렇게 쓰면서 좀, 저는 AI 별로던데요. 이렇게 하는 선생님들께는 저는 기대를 크게 가지지 말고 기대 70% 정도를 얘가 구현하면 거기서 만족을 하는 것이 좋다. 70 정도를 100으로 만들기까지는 정말 많은 어려운 과정들이 있을 거니까 거기서 만족을 하고 이후 수정 작업은 이제 선생님이 손으로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얘가 똑같은 작업을 제가 이따가 또 시키면은 또 다른 결과물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좀 AI 활용에 항상 염두를 둬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생각보다 작업이 오래 걸리고 있어요. 제가 평소에는 오프스를 쓰는데 아무래도 오랜만에 소네트를 쓰니까 좀 답답한 면이 없잖아 있네요. 이거는 좀 오프스로 돌릴 거를 그랬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거의 다 했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프로는 요금제가 한 달에 3만 원 정도고요. 해외 결제 시스템입니다. 근데 프로 계정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작업을 한 10번 정도 하면은 세션이 그 한도가 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참고하시고 제가 조금 자포자기 할 때쯤에 이렇게 완성이 돼서 나왔네요. 아까 워드 파일로 출력한 것보다는 훨씬 좀 아기자기하죠. 저는 이거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들이 해서 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걸 인쇄해 주는 것보다는 구글 클래스룸에 저는 과제 형식으로 이걸 이렇게 슬라이드 형태에 붙여 넣어줘서 아이들이 여기 텍스트로 하루에 한 줄씩 쓰고 이제 학교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한번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나는 이런 클래스룸 이런 거 별로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인쇄를 해서 여기까지 뭐 인쇄해서 한 장, 인쇄해서 한 장 이렇게 인쇄해서 활동하고 수거해서 스캔하고 여기 다시 업로드해서 분석을 해보고 하면은 또 편리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항상 AI에 자료 업로드를 하실 때는 학생 개인정보 다 지워가지고 올려주시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수기로 작성해서 스캔해서 좀 분석하는 거를 성찰일지 같은 거는 그렇게 하는 편인데요. 아이들 손글씨도 어느 정도 잘 읽는 편입니다. 그리고 좀 개별 티칭이 필요한 학생들도 잘 짚어주는 편이고요.
근데 저는 이름 대신에 그래서 아이들 번호를 적게 합니다. 1, 2, 3 이런 식으로 번호를 적게 해서 식별을 하는 편이고요. 어쨌든 수기로 하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든 교사의 피드백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입니다. 여기에다가 밑에 이 한 줄 성찰 밑에 제가 뭐 피드백을 적어준다면 잘했네. 뭐 오늘은 뭐 이걸 공부를 열심히 했네. 이런 것보다는 수요일에는 좀 균형 점수가 올라갔네.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면 뭐 금요일에는 뭐 이런 변화가 보이는데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었니? 이런 식으로 변화와 성장을 묻는 피드백이 조금 더 깊은 성찰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일주일 뒤에 내가 발견한 나의 균형 이런 거를 한 줄로 공유한다면 학급 내에서 어떤 변화를 우리가 관찰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클로드 코워크로 같이 균형 잡힌 사람을 향한 발걸음으로 서식 2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서식으로 학생은 일주일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의 산출물은 이 플래너 자체가 아니라 자기 시간을 좀 되돌아보는 눈, 그 시각, 그것이 저는 중요한 산출물인 것 같습니다. 이 구조는 오늘 제가 주제로 삼고자 했던 디지털 웰빙 말고도 독서 루틴, 운동 챌린지, 학습 계획 등 이런 설계 실천 점검의 순환이 필요한 모든 주제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평가를 하실 때는 포인트가 계획의 완벽함이 아니라 이런 수정과 개선, 변화의 흔적인 것 같습니다. 계획을 지키지 못한 날 학생이 남긴 성찰 한 줄. 좀 균형 점수는 낮더라도 다음에는 잘해야지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다면 저는 훌륭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걸 어떻게 바꿨는지가 이런 자기관리 역량의 성장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은 4번째 학습자상,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균형 잡힌 사람까지 되어봤는데 그 이후로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나누는지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캔바로 한번 설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